안녕하세요. 오늘은 CVD POX 공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CVD에도 다양한 공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POX 공정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VD 공정에서 POX는 실렌이랑 SiH4랑 그 다음에 N2O 또는 O2 가스를 인가를 해서 SiO2 막재를 이제 형성을 하는 거를 웨이퍼 위에 쌓는 공정을 이제 POX 공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을 하는 공정이고요. 이 패턴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패턴에다가 이렇게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POX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POX를 이제 막지를 형성하는 SiO2를 막지를 이제 이렇게 쌓는 거죠. 그 위에다가 이런 걸 이제 POX 공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옥사이드 막질에도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네이티브 옥사이드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자연산화막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루미늄이든 뭐든 아니면 철이든 그 그냥 대기 상태에다가 가만히 놔두면은 점점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서 표면이 산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산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제 저희가 이제 내추럴 옥사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해서 SiO2 막질이 산화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표면에서 노출이 되면은 한 15에서 25옹스트롱 정도? 뭐 그 정도까지 이제 형성이 보통은 되고 아무리 길어도 그 O2의 모빌리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40옹스트롱 이상은 증가를 안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성장산화막. 요거는 이제 그로스 옥사이드라고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보통 디퓨전에서 이제 많이 진행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산소를 꾸준히 집어 넣으면서 웨이퍼를 산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표면 웨이퍼가 이제 SI 규소니까 거기다가 산소를 꾸준히 집어 넣으면서 해서 거기에서 이제 점점점 산화막을 형성하는, 이 스택 커버리지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스택 커버리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관점이 있지만 요게 또 다른 편으로는 되게 속도가 느리죠. 대포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니까 요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3번을 쓸 수도 2번을 쓸 수도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쓸 수 있는 거겠죠. 선택에 따라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증착 산화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PCVD에 해당하는 이제 POX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SiO2 막지를 형성하는 이제 그런 공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 거예요. 자, 이제 POX 설비가 이제 있으면 그러면 이제 POX 막스는 어차피 SiO2를 막지를 이제 덮는 거니까 대포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 막지를 얻기 위해서는 과연 이제 어떠한 제반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 우선 Si하고 O2를 얻을 수 있는 소스가 필요하겠죠. 이게 가스가 됐든 케미칼이 됐든. 그래서 SI 규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렌, SiH4라는 가스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실렌에서 규소를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2 같은 경우에는 O2 가스를 직접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N2O라는 가스를 이용해서 O2를 공급해서 넣어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요 가스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요 시스템, 요 가스들을 인가해주는 이제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 가스 외에 가스의 유입 변수 차단을 위해서는 이제 챔버랑 외기랑 이제 밀폐된 공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안을 진공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외의 가스들, 불필요한 내가 원하지 않는 가스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밀폐 챔버하고 그 안에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가스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진공이 필요한 거죠. 해서 이런 식으로 챔버 안에 넣고 어디다 올려놓고 웨이퍼를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챔버 형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내가 원하지 않는 가스 성분을 제거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 펌핑을 해야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스로 사용될 가스를 주입해서 진행을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웨이퍼가 이제 표면에서 대포가 많이 돼야겠죠. 가능하면은 웨이퍼의 대포가 돼야겠죠. 나는 웨이퍼의 대포를 하고 싶은 거지 이런 챔버 월이나 벽면이나 이런 쪽에 이제 대포를 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챔버에서도 그 웨이퍼 위에서 좀 많이 증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온도를 올려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웨이퍼를 히터 같은 데에다 올려놓고 여기다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온도로 에너지를 올려주면
여기에서 한 400도까지, 400도 수준으로 올려주면은 그 위에 웨이퍼가 가열이 되고, 가열된 웨이퍼에 의해서 이제 피옥스 방막이 가능하면 웨이퍼 표면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는 거죠. 이런 장치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온도를 극고온으로 막 800도, 1000도까지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이 반응성이 좋은 가스를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걸 라디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라디칼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가 필요해요. 이 플라즈마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제반 조건들이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우선 플라즈마 발생 원리를 잠깐 볼게요. 우선 플라즈마는 이 전자가 예를 들어서 대기 중에 자유전자가 한두 개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에다가 전기장을 가해주면 전자가 고속으로 이동을 하고, 가속을 한 이 전자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분자나 아니면은 이제 원자들이랑 이제 충돌을 하면서 전자가 거기서 하나 또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기존의 전자 하나였는데 하나가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온이 형성이 되고, 뭐 이런 반응이 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완전히 전자가 떨어져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게 빈신이 붙어 있는 거죠. 지금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전자가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 이걸 이제 라디칼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형태들이 이제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빛도 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즈마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기로 하고, 우선은 여기까지만 해보고,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를 인가를 하고 거기서 전자를 가속을 시키고 전자를 빠르게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운동 에너지로 이제 분자나 원자랑 충돌을 시키고 거기에서 전자가 다시 떨어져 나오게 만드는 뭐 요런 컨셉이죠.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와가지고서는 이제 분자나 이제 원자에 충돌을 하게 되면 전자가 갑자기 하나가 와가지고 꽝 부딪혔는데 여기서 떨어져 나온 전자를 포함해서 두 개가 이제 형성이 되고, 뭐 이렇게 형성이 되면 얘가 또 다시 가속을 해서 또 다시 이런 분자들과 충돌을 해서 여기서 또 다시 두 개가 형성이 되고, 여기서 두 개가 총 네 개가 형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전자가 증식이 돼요. 이게 굉장히 눈 깜짝할 사이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아벌란치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어쨌든 우리는 플라즈마를 발생을 시킨다. 자, 이제 하이 프리퀀시라는 거를 이제 넣어줘야겠죠. 가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하이 프리퀀시 고주파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서 하이 프리퀀시를 집어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를 플러스 이 극판을, 양쪽에 이제 극판이 있다고 할 때게, 이 챔버 안에 극판이 있다고 하면 한쪽은 이제 그라운드에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한쪽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빠르게 이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게 이제 고주파로 이제 빠르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바꿔주면 전자가 플러스일 때는 1로 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일 때 1로 갈 거예요. 플러스일 때 1로 오고 마이너스일 때 1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겠죠. 전자가 진동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다가 전자가 가다가 이제 분자랑 부딪히는 경우가 이제 생기겠죠. 근데 충분히 가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어가지고 전자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전자가 충분히 가속이 되지 않아서 속도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을 하게 되면 얘가 전자가 여기 있는 전자도 같이 이제 튕겨 나가서 깨져야지 되는데 그게 깨지기가 어렵겠죠. 속도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충격량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전자가 쭉 가다가 충분한 속도가, 이 전자 여기 있는 그 분자들을 깰 수 있을 정도로 전자가 충분히 속도가 받았을 때 그때 충돌을 해야 이제 이렇게 전자들이 튀어나오고 얘를 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충분한 전자의 가속 거리를 이제 확보를 해줘야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충돌 확률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자가 혼자서 막 움직이기만 해서는 다른 이제 원자들과 부딪히지 않는다면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럼 플라즈마도 형성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충돌을 어쨌든 시켜야지 되니까 그러면 충돌 확률을 좀 올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 있는 전자의 가속 거리와 충돌 확률, 요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대변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보통 압력이죠. 밀도예요. 그래서 분자가 많으면 충돌 확률이 올라갈 테고, 그 대신 분자가 많으면 충돌 확률은 올라가지만 전자의 적절한 가속 거리가 부족해지면 세게 부딪히지를 못하니까는 이온화 시키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또 전자 가속 거리를 지나치게 올리게 되면 충돌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플라즈마 형성이 어렵겠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압력이 가장 이제 적당하냐 이제 이건데,
이게 이제 원활한 플라즈마 형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압력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게 이제 파싱 커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로 갈수록 압력이 높아지는 거고, 일로 낮아질수록 플라즈마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플라즈마 형성을 하기 쉽게 분자를 잘 플라즈마 형성이 잘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여기에서 가능하면 이 밑에 쪽, 이 아래쪽으로 Y축 기준으로 아래쪽에 이제 위치가 되어 있을 때가 사실은 플라즈마 형성을 하기가 쉽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에너지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지 되니까. 그래서 보시면 X축은 압력이고요. Y축은 이제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인데,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는 낮으면 낮을수록 플라즈마 형성하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자를 가속시킬 수 있는 거리를 확보를 하려면 압력이 낮아야지 되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민프리 패스라고 해서 MFP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압력이 낮으면 전자하고 충돌 확률이 또 지나치게 감소를 해요. 보시면 커브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압력이 낮아지면 오히려 원자와 전자 간의 충돌 확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플라즈마 형성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지죠. 그리고 압력이 높아지면 이게 전자의 가속 거리가 부족해가지고 원자를 이제 깨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또 다시 플라즈마를 형성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적당한 압력이 필요해요. 그 압력이 이제 대충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이 가스에 따라 다르고 챔버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변수가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제 대충 뭐 한 1토르에서 한 10토르, 뭐 요 근방 언저리인 것 같아요. 요 근방 언저리에서 플라즈마가 이제 잘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뭐 가스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이 안에서 뭔가 컨트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력을 이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챔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피옥스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